오늘 소개해드릴 랜드마크는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콜로세움입니다. 옛 로마의 상징인 거대한 콜로세움은 서기 72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짓기 시작해서 80년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가 연 4만 명의 인원을 투입해 완성시킨 원형 경기장입니다. 원래 이곳은 네로 황제의 궁전 도무스 아우레아에서 내려다 보이는 인공 연못이었는데 그곳에 흙을 채워 경기장을 건설했습니다. 2000년 동안의 세월 속에 여러 자연재해와 전쟁을 많이 겪었지만 아직도 그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데서 고대 로마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쟁포로 중 선발된 검투사와 맹수가 서로 죽고 죽이는 잔인한 전투 경기가 벌어졌고 황제를 비롯한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즐겼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여러 스포츠 경기와 같이 당시 대단한 인기를 누렸으며 405년 오노리우스 황제에 의해 중단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 초기에는 콜로세움 안에 물을 채워 나우마키아라는 모의 해전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은 본래 라틴어로 거대하다라는 뜻이며 콜로세움의 본 이름은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와 같은 이름은 네로 황제를 쫓아내고 즉위한 플라비안 황조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인데 로마 시대에는 콜로세움이라는 단어가 로마시에 위치한 건물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와 티투스 황제가 다른 도시들에 지은 여러 경기장에서도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현대에는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콜로세움의 위치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 64년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곳에 서 있던 건물들이 모두 타버리자 네로 황제는 현재 콜로세움이 서 있는 자리, 즉 팔라티노 언덕과 에스큘리노 언덕 사이에 거대한 황금 궁전과 인공호수, 정원들을 지었습니다. 기존 수로들이 이 정원에 엄청난 양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거대하게 개축되었고 궁전과 정원들을 모두 화려하게 장식하며 또한 궁전 옆에는 그의 모습을 본딴 거대한 청동거상을 지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네로의 폭정에 반발하여 반란이 일어났고 황제는 살해됩니다. 그리고 청동거상은 시간이 지나 후대의 황제들에 의해 개조되어 태양신 헬리오스의 동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후 황제의 자리에 즉위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네로의 궁전을 헐어버린 후 그 부지에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짓기로 결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콜로세움입니다. 그 외에도 근처에 검토사 양성학교, 기타 지원 건물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다른 원형 극장들이 주로 도시의 외곽에 위치해 있는 것과는 달리 콜로세움은 독특하게도 도시의 한가운데에 정확히 계획되어 지어졌습니다. 70년경에는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 발견된 비문에 따르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유대 원정의 전리품들을 콜로세움의 건축에 사용할 것을 명령했고 전리품과 함께 들어온 10만여 명의 유대인 노예들도 건축에 동원하였으며 노예들은 로마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채석장에서 돌을 옮겨와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된 콜로세움은 80년에 공사가 끝나고 100일의 축제 기간 동안 그의 아들인 티투스 황제가 개막식을 올렸습니다. 앞서 프랑스의 랜드마크인 파리 개선문의 모티브가 된 티투스 개선문을 만든 황제이기도 합니다. 콜로세움은 약 5만 명가량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크기는 바깥 둘레 527m, 높이 57m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벽은 아치와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1층부터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의 각기 다른 양식이 복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층으로 살펴보면 복잡하고 작은 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곳은 맹수와 검투사들을 수용하는 곳이었고 이 위를 나무 판자로 덮고 모래를 깔아 넓은 경기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위층에는 베라리움이라는 천막 지붕을 설치하여 관객들을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하였습니다. 원래는 가장 바깥쪽 벽도 완전한 타원형이었으나 지진에 의해 무너지고 떨어진 석재를 가져다가 교회를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하면서 반쪽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바닥은 흰색 돌로 가장 바깥쪽 벽에 윤곽을 표시해주고 있으며 중세시대의 콜로세움은 교회로 사용되었고
그 후에는 저명한 두 로마 가문인 프란지파네 가문과 안니발디 가문에 의해 요새로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지진으로 건물이 손상을 입고 돌을 약탈해 가는 등의 여러 피해를 입었는데 19세기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가톨릭의 순교 성지로 지정되며 교황의 명에 의해 복원 보존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콜로세움은 검투사와 맹수가 서로 죽고 죽이는 잔인한 전투 경기가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검투사는 보통 노예나 전쟁포로들 중에서 운동 실력이 출중하고 용맹하게 잘 싸우는 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로 결투를 벌이거나 다양한 종류의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로마 관중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검투사들의 이런 삶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으나 검투사가 됨으로써 생기는 이득도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노예들보다 생활 환경이 훨씬 좋은 군대식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승리를 거둔 검투사들은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전투 경기가 끝나면 승자는 패배한 검투사를 죽여야 할지 혹은 용맹함을 보여주었으니 살려야 할지에 대한 관중들의 결정 혹은 황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황제의 결정을 살폈다고 하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엄지손가락을 올리거나 내리는 제스처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콜로세움은 과거에는 로마 사람들의 여행거리로 사람들이 붐볐다면 지금 현재는 매일 수천 명이 다녀가는 로마의 주요 관광 명소로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의 대표 랜드마크인 콜로세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랜드마크를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